야구의 참견 시즌2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투좌타의 전성기는 계속될까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우투좌타란 단어가 KBO 리그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투좌타가 아닌가, 우투좌타의 전성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우투좌타의 전성시대, 과연 우투좌타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참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게스트 손님도 아주 저희가 특별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좌타석에서 홈런, 우타석에서도 홈런,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스위치 히터 서동욱 전 선수입니다. 오늘 이게 편하게 서동욱 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킹 잘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말씀 너무 잘하셨다. 그거 보고 저희가 또 컨택을 했는데, 네. 박용택 위원의 적극적인 그 추천이 있었어요. 뭐 학교 선후배 뭐 그렇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뭐 학연지연 이런 거 전혀 안 따지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중학교 후배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에서 또 오랫동안 이제 같이 선생활을 맞아요. 했고, 예.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예요. 네. 일단 저 선욱 선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 좌우 연타석 스위치, 맞아요.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 맞고요. 기아 타이거즈 저 선수 겸 코치, 네, 서동욱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좀 들려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30년째 한국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 배명고등학교의 김경섭 감독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배명고등학교 야구감독 김경섭입니다. 배명고등학교 하면은 김동주, 네네. 심수창. 네. 지금 현역 뛰고 있는 선수. 근데 심수창은 좀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곽빈, 문승원 선수도 네, 너무 예, 많은데요. 최근 따지면 많습니다. 예. 곽빈, 문승원 선수 현재는 대표적인 선수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우투좌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그 엔트리의 어떤 기록 이런 걸 보면서 우투좌타가 리그에서 갖는 어떤 의미, 그리고 앞으로도 리그에서 우투좌타가 좀 득세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세 분과 함께 오늘 우투좌타에 대해서 본격적인 참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에 한국갤럽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성인의 5%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5%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적죠. 생각보다 적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지난 토요일 엔트리를 한번 심심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 그 기준으로 보니까 타자 144명에 등록된 타자 중에 59명, 41%가 왼손 타자고, 왼손 타자. 그 중에 45명이, 31% 45명이 우투 좌타였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 성인 남자 그 많은 5%밖에 안 왼손잡이가 다 야구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들은 다 그럼 야구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고? 왼손잡이가 감독님 어떻습니까? 확실히 유리하긴 좀 유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루간 베이스 거리가 좀 차이가 있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27.43일의 거리는 보폭으로 따지면 한 성인 걸음의 30걸음이거든요. 걸음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한 2걸음 정도 차이가 나고요. 2걸음 차이 나요. 2걸음씩이나. 예, 그리고 이제 메타수로 따지면 한 1.5m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어제, 오늘 방송에 나온다고. 찍어보신 거예요? 어제 저는 무릎이 아파서 안 되고요. 우리 팀의 주장 선수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주장이 또. 예,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좌타석으로 치고 뛰었을 때 3초 75. 그리고 우타석으로 쳤을 경우 4.11 정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나네요. 그 정도면은 야구에서 중요한 순간에 아웃세이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가 보통 내야 그라운드 볼을 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우타자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확실히 왼손 타자가 우타자보다 유리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 자녀분들 중에 왼손잡이 있으면 무조건 야구를 일단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스위치 히터 뭐 홈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투수가 던졌을 때하고 우타석에서 섰을 때, 좌타석 섰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공이 나한테 오는 느낌이에요, 우타석은. 나한테? 네, 공이 나한테 날아오는 느낌이고, 좌타석에 섰을 때는 그래도 내 옆으로 지나가는 느낌. 네,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럼 타격할 때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요. 네. 확실히 조금 편할 타석이 조금 공간이 있는 타석이다 보니까 좌타석이 좀 유리는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때릴 때도 네, 타격을 네. 할 때도 좌타자가 좀 더 유리한 공을 면이 보는 있다. 좀 시야가 조금 편하죠. 네. 아니, 서동욱 선수는 우세한이 어디 눈이에요? 저는 주시가 우측. 아, 우측이. 네네네. 박용택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그 어떠셨어요? 시야도 그렇고 네. 어쨌든 뭐 우투 좌타자로 계속 어쨌든 네. 프로 생활 하셨으니까 좌타석에서의 느낌 좀 다른 게 있나요, 확실히? 저는 지금도 사실은 나 우타자로 했으면 야구 어떻게 했을까?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아니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우타석이 더 나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우투자타를 처음에 이제 바꿨던 거는 지금 이제 강릉고등학교 최재호 감독님이 네, 이제 저를 네, 잘 야구를 알고 시키신 있죠. 분인데 건가요? 네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우타자를 쳤는데 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파워가 네,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오. 근데 이제 뭐 이제 달리기도 워낙 빨랐으니까 감독님이 딱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저쪽 유격수 땅볼, 3루수 땅볼 저쪽으로 땅볼 치고 냅다 뛰어. 네, 냅다 뛰어. 그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타율이 한 7, 8할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이볼만 아니면은 플라이볼과 삼진만 아니면은 저를 아웃시키기가 쉽지 않았었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우투자타를 시작했는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홈런 치는 거에 있어서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홈런 2개밖에 못 쳤어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때 1개도 못 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타자였다는 그러니까 아까 우타자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곧 그렇다면 홈런 타자의 가능성도 있다는 후회가 그런 되는 거죠. 거고. 네, 아, 결국에는 그런 뭐 생각이 홈런 드는군요. 타자는 뭘 타죠? 뭐 롤스로이스를 뭐 타고 비싼 차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타격왕은 이제 수입 예. 타율왕은 결국에 이제 뭐 캐딜락을 캐딜락 탄다고 탄다거나. 뭐 그런 네.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뭐 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O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친 타자랑 KBO 통산 최다 홈런을 친 타자랑은 달랐을 거다.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죠. 그런가요? 네, 격이 다르죠. 네. 홈런 타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감독님, 이 박용택 위원이 초등학교 때 은사께서 그날 최재호 감독이 네네네. 네. 우투자타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아마추어에서 이 어떤 가능성 있는 선수들에게 우투자타를 많이 권유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좌타자가 되게 귀했죠. 흔치 않았죠. 예, 흔치 않았죠. 실제로, 예. 예, 진짜로. 그 앞전에 우리 박용택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또 강릉고등학교 최재호 감독님 같은 경우가 뛰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감독들이 보통 이제 일선에 보통 전환하는 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보통 전환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예, 때. 사실은 고등학교나 성인이 돼서 우타자가 좌타자로 전환한다는 거는 아까 좀 시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크고요. 그리고 적응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가 지금 체구는 좀 왜소 하나, 예, 발이 빠른 선수, 그리고 운동 능력, 센스, 순발력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가 보통 좌타자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박용택 위원이 실질적으로 뭐 힘보다는 일단은 저 기술적인 면, 그리고 발이 빨랐다는 얘기예요. 발도 빠르고 센스도 그렇죠. 좋았다는 얘기죠. 센스도 좋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최재호 감독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아니,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네. 복에 겨운 새끼.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좀 생각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우투자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구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발이 빠르거나 뭐 체구가 크지 않더라도 네. 어떤 순발력인 이런 선수들. 네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왜소하고 스피드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적응도가 좋죠. 어허.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우투자타 좌타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돼? 어떤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새로운 전환이니까요. 전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볼을 볼 수 있는 아까 시각적인 게 상당히 커요. 주시라는 게 있죠, 예, 주시라는 게 사실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서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우측으로 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고 놀라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타자 같은 경우는 주시가 오른쪽 눈이 돼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는 편이고 보통 좌로 가면은 일단 헤드압이나 몸이 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론 주의겠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셔틀콕이라고 하죠. 셔틀콕, 배드민턴 콕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에서 반복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볼을 끝까지 보고 컨택 능력. 그리고 볼을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번트 연습을 많이 시켜요. 번트. 일단 맞히는 연습. 그렇죠. 예, 번트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회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아무래도 한쪽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 회전, 골반 회전이나 이런 턴 연습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시킵니다. 야,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있어야지만 역시 계속 꾸준하게 반복되는 훈련이 결국 좋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따라올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서동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죠. 예, 갑자기 미워서 저도 저 코칭이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처음부터 그러면 스위치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좌타자다가 우타자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우타자에서 저는 좌타자로 프로에 선택을 와서도 우타자로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제대 후에 저는 좌타자 이제 스위치로 이제 전향을 시작을 했죠. 본인 선택 상당히 네, 상당히 네. 늦은 본인 선택이었었나요? 네네, 맞아요. 아니면 제 본인 선택이었고 어. 그 당시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타자 코치가 이제 김용달 코치님이셨고 제가 스위치로 전향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언을 구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멘토를 잡은 게 이제 박 의원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4시간 사실 관찰하고 다녔고 어쩐지 자는데 네. 누가 계속 네. 쳐다보는 것 같아. 누가 자꾸 보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많이 따라했고 요즘에 네. 좀 큰일 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아까 박용택 위원이 상당히 늦게 사실은 그쵸, 선택을 늦은 건 하게 늦죠. 된 거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제 기억에 그때 이제 김용대 코치님도 되게 저걸 맞아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네, 했었잖아요. 추천했어요. 네, 추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종호 선배, 그다음에 이종열 위원 네네. 다 스위치 이런 분들이 다 프로에 와서 그냥 원래는 우타였던 타자들인데 프로에 와서? 이제 좌타자를 하면서 스위치 히터를 했던 선배들이거든요. 성공 사례가 있었군요. 근데 다 이제 김용대 코치님이 그거를 이제 맞아요, 어떤 맞아요. 저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도욱 선수한테도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좀 적극 추천했던 기억이 들어요. 예.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으시죠? 늦었죠, 사실. 아, 좀더 빨리 했으면 더 빨리 좋았을 했으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고, 되게 흔쾌히 뭐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 경기 전에 보면 배팅 게이지에서 왜 한 5개 정도 치고 뭐 또 돌아가서 치고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수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좌에서 한번 치고 우에서 한번 치고 어떻게 연습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운동을 해요. 첫 타석에는 이제 우타석으로 이제 5개 정도를 치고 나머지 이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치거든요, 기준이. 그러면 한 20개에서 25개인데 나머지는 이제 좌타에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스위치 2008년도에 전향을 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00개씩은 운동량을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요? 네. 근데 이제 우타자하고 좌타자 비율을 거의 한 5대5 정도 비율을 가져갔죠. 처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훈련량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우투자타들의 거의 한 99%는 운동량이 엄청 많아요. 연습의 결과겠죠 결국은. 네. 우투자타, 그러니까 좌타로 30년을 쳤는데도 매일 어색해요. 매일 어색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매일 뭐 어색해요. 원래 손이 오른손이다 네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 다 연습량들이 많고 또 보통 좀 슬럼프 기간에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평소 이게 일상생활할 때 쓰는 손도 그게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좀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그래서 있고. 좀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예. 나중에 제 이제 현역 은퇴할 시점 되면 됐을 때 우타석에서는 거의 한 1%가 연습, 나머지 연습. 9가에 다 좌타자였어요. 좌타자 네. 연습을. 야, 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운동 능력이라든가 연습 이런 거 없이는 그냥 될 수 있는 게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타자들이 지금 우투자타들이 지배를 하고 거의 있다는 좌타자 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우투자타예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참 네네네. 대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타자 뭐 강백호, 이정우 뭐 이 두 선수 예를 들지 맞아요. 않더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투자타가 지금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10년 단위로 리그의 어떤 변화가 우투자타 그리고 오른손 타자의 어떤 엔트리 등록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지금 보실 기록은 타격 20걸 기준으로 한번 네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치는 타자들 일단 위주로 보면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우투자타의 비율을 타격 20걸 안에 들어있는 선수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002년, 2012년, 2022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번 네네. 끊어봤습니다. 2002년도에 20명의 선수 가운데 우타가 11명, 좌타자가 9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투 좌타는 단 1명이었습니다. 야, 이 단 한 명이
신인 박용택 선수. 네. 대단하다.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굳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예? 그게 제 매력이에요. 남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이 매력을 보여주는 박용택이었습니다. 네. 10년 후로 넘어가서 2012년도로 가면은 역시 20명의 선수 가운데 우투 우타가 11명이었는데 우투 좌타 역시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투 좌타의 비율이 변합니다. 좌타자에서 우투 좌타의 비율이 변합니다. 10년 전에 2002년도에 1명이었던 것에서 12년도에 4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네. 예, 확실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현재 20걸 안에 들어있는 선수의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우투 우타는 줄어들고 좌타자가 늘어났습니다. 11명으로 늘어났고 네. 그 11명의 좌타자 가운데 우투 좌타자가 무려 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11명의 좌타자 중에 9명이 우투 좌타라는 맞아요. 거죠. 네. 이 정도면 우투 좌타 전성시대 맞는 거죠? 이 정도면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5%. 네네. 그러니까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잡이라는 얘기죠. 그런 건가?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어쨌든 우투 좌타도 원래는 오른손에서 네, 바뀐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죠. 되니까. 네. 야,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 것 같고 또 연습의 결과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좌타자의 장점 중에 하나로 희소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 좌타자가 많아지고 우투 좌타가 많아진다면은 희소성을 얘기하기는 이제 좀 너무 지난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요? 희소성은 이제 좌타자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또 한 뭐 몇 년 전, 한 5년 전, 10년 전보다는 우투 좌타가 좀 줄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잠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반대로 약간 네네. 주는 추세였는데 네네네. 보면은 요즘은 아까 우리 통계가 나온 대로 네. 선수들의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 보통 자기가 선망하는 선수 보통 그러니까 우투 좌타 중에 네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야구를 저는 좌타자로 시작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과거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시켰다면 네네. 요즘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22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네네. 예, 등록 인원을 보면요. 네네. 1, 2, 3학년 토대로 봤을 때 전체 인원수가 463명이요. 오. 20개 팀을 서울시 20개 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우투 좌타를 치는 경우가 92명의 선수죠. 이게 이야. 거의 19.87이면 20%에 가까운 네네네. 예, 선수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우투 좌타의 어떤 현재 물론 프로야구 KBO 리그는 우투 좌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흐름은 약간은 좀 변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저희가 10년 단위로 그 타격 20위 안에 들은 선수 우투 좌타의 비율을 한번 우타자 네네. 좌타자의 비율을 봤는데 그 신인 선수는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어떻게 입단된 선수 중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기록을 먼저 보고 네.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투 우타 비율이 72.9%였습니다. 그 당시 우투 좌타가 14.6%였습니다. 이게 신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2002년도 입단한 선수 네네. 중에 좌투 좌타가 10.4%, 그리고 양타가 2% 정도 됐습니다. 12년도에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투 우타가 48.1%, 우투 좌타가 42.3%, 그리고 좌투 좌타가 9.6%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당시 입단한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리그를 이끌고 있는 그 우투 좌타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2002년이면 제가 이제 신인 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90년 겨울에 이제 바꿨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투 좌타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감독님이 나갖고 장난을 치나?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이치로 선수, 그다음에 마스이 선수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잘 많지는 않았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점차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2012년에 이렇게 많아진 거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는 아마추어 야구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투 좌타를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네. 올해 입단한 선수들의 비율을 보면은 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올해 입단한 선수를 보면은 우투 우타가 76.5%, 우투 좌타가 19.6%, 좌투 좌타가 3.9%로 12년도 10년 사이에 완전히 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의 원인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지가 오늘 사실은 이 야구의 참견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에서는 아마 지도 현상에서는 아까 박용택 위원 그 초등학교 아마추어 시절에 우투자타 권유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우투자타 권유를 좀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이 흐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나? 어떻게 좀 바뀌어 있습니까? 요즘에 일선에 있는 감독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 감독님들이나 의견을 많이 물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의도대로 시키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좌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추어에서 이제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키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야구를 처음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선수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부모님들이 아예, 우리 좌타자를 예, 시키고 싶다. 예. 야구를 요즘 많이 아시니까. 네, 아예 좌타자로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감독님께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냥 우투자타보다는 우타자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학생 선수들에게도 해주기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 야구의 어떤 흐름과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유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게, 있을 것 그 중에 같아요. 아까 하나 네. 말씀드린 게 이제 희소성이 좌타자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닐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쉬프트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쉬프트가 뭐, 생기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좌타자가 오히려 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쉬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수비 시프트,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좌타자는 우측으로 완전 이제 밀어놓고 우타자는 또 좌측으로 완전 밀어놓는데, 그러니까 일루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타자의 시프트가 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프트의 영향을 이제 좌타자가 우타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는 건 사실인 거죠. 예. 받는 건 사실이다. 네,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걸 너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봐요. 그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 네네네. 스위치 히터를 현역 시절에 해봤던 그 선호국 선수는 그 당시에 사실 쉬프트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예, 저는 사실 시프트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타석에 들었을 때 좀 어떤 기분이 좀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수비수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수비하는 팀의 어떤 작전에 조금씩 걸려들고 있는 거죠. 걸려들고 네. 있는 거다. 네, 제- 성공이죠. 또 제 경험으로는 감독의 입장에서 경험을 볼 네네. 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강백호 선수가 서울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박빈 선수가 저희 학교 시절에 네네네. 예, 결승전에서 제가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사실은 야구에서도. 아마에서는 사실은 보기 드문 그렇죠.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백호 선수에 철저히 저는 이제 분석을 했고 그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프트라는 게 그래 사실은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이다. 네,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게 돼요. 내야를 5명으로 땡겨놓고 한 점 승부니까 어차피 그럴 때는. 근데 외야로 칠 것 같죠. 절대 그렇지도 못해요. 네, 오히려 반대로 스윙이 커지면서 내야 땅볼이 나온다든지 공중볼 내야 플라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빈 공간으로 쳐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많은 연습 통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멘탈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심리적인 영향이 그런 상당히 거죠. 크다고 그런 봐야죠.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멘탈.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히터였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역 생활을 한다. 근데 나한테 쉬프트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타석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수에 따라서 좀 뭐 변경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저는 좌타석에 쓸 것 같아요. 쉬프트가 걸린다 하더라도. 네. 근데 사실 뭐 공의 궤적의 차이도 있겠지만 투수의 궤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투수인지 좌투수인지보다도 저 투수하고 저하고의 그런 궤도나 궤적이 좀 맞으면 좌투수 우투수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한동안 우리 좌우놀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약간 이제 좌타자들이 또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좌투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다. 많이 좌투들도 나오기 때문에 좌타자들의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한동안은 좌우놀이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좌우놀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게 그 선호국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좌투수기 때문에 좌타자기 때문에 뭐 이런 시대는 확실히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전력 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그냥 상대 타율 뭐 그냥 거의 이 정도였죠 그냥. 그렇죠. 네, 그냥 매치업 타율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들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투수가 결국에는 좌타자한테 잘 던질 수 있는 투수인지 우타자한테 잘 던질 수 있는 투수인지 뭐 극명하게 이제 그런 데이터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좌좌 우우 이렇게 좌우놀이들이 이제 많이 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좌투수라 하더라도 그 선수가 던지는 공의 궤적 그리고 어떤 구종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아마 이런 차이가 이제는 좌우놀이를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 한 가지 또 영향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좌타자가 없다 보니까 왼손 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 투수가 상당히 귀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때 또 왼손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왼손 투수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으면 그리고- 지옥까지 갔다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때 상대 팀이 왼손 투수가 있는 팀이 게임을 하기 전날은 투수가 없잖아요. 선수도 없고 코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왼손으로 연습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코치님들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공을 투구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국내 선수들이 왼손 투수에 대한 적응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되게 의문으로 한번 던져봐요. 아까 오른손 타자의 좌타자 전향은 연습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오른손잡이가 왼손 투수로 바꾸는 건 안 되나요? 그렇게 좌투수가 아직까지도 희귀하면은 그거는 안 되나? 표정들이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표정으로 저런 질문을 한다고.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래요.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난감하네요.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이. 예, 어떻게 보면 무모한 생각이죠. 무모한 생각인데 이것도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한번 제가 중학교 해보죠. 감독 시절에 보통 휴식 시간이에요. 이게 휴식 시간인데 아이들이 휴식 시간에는 보통 운동장에 나와서 보통 왼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보통 장난을 치는데 하나 중학교 3학년 선수가 왼손으로 기가 막히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한번 멀리 던져볼래? 그랬더니 거의 버금만 가요. 오른쪽이나. 그래요? 예. 그 선수가 굉장히 재능이 있네요. 너 더군다나 왼손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야,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예, 결국은 본인도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주로 쓰는 아무래도 근육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학도 관련되고 하니까 결국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진짜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니는 좌투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투자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우투자타를 만약에 이제 누가 저한테 우타자를 시킬까 좌타자를 시킬까 오른손잡이인데 전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뭐 전 우선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세이버매트릭스의 어떤 야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어울리지 네. 않는다. 우선 좌타자가 지금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거의 그 정도밖에는 아마 유리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유리한 거는 결국에는 베이스가 좀 가깝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단타 하나거든요. 요즘 시대에서 그 단타 하나가 갖고 있는 득점 창출 능력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다. 네, 크지 않죠. 오히려 내 손으로 해서 내가 더 정확하게 더 파워 있는 어떤 타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세이버 매트릭스적으로 유리하고요. 지금 박용택 위원이 한 얘기와 연관된 것이 최근에 박병호 최정 이후로 우한 거포가 없다. 우한 거포가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얘기가 곧 우투자타 인위적인 우투자타의 양성과 또 연관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현수, 최영우, 뭐 김재환, 뭐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그냥 원래 처음부터 우투우타를 쳤다면 아마 최정 박병호의 버금가는 홈런 타자가 돼 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지도자분들도 인위적인 우투자타보다는 차라리 네가 힘을 실을 수 있는 손으로 야구를 해라 그런 얘기를.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우타자 대응이 없다는 게 현재.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선수가 나와야겠죠. 좌타자 대형 선수들은 많은데 우타자가 아무래도 이제 대가 끊긴다고 봐야죠. 맞아요. 네. 선홍성 선수는 좌우에서 다 홈런 쳤잖아요. 그때 아, 느낌이 힘 실릴 때 약간 느낌이 좀 달라. 어디가 더 힘이 더 실리던가요? 실제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지환 선수가 잠실 야구장에서 프리배팅을 오른손으로 치면 넘겨요. 오지환 선수. 네. 아니 쉽게 넘기죠. 쉽게. 네. 쉽게 자기 넘긴다고. 네. 손이거든요. 자기 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유가 어차피 타격이라는 거는 힘을 써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손이 분명히 유리하고 편리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타석에서 홈런을 치면 연습을 하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아도 우타석에서 그런 느낌이 좀 딱 오더라고요. 아, 오늘 좀 감이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결국에는 뒤쪽 손이 탑핸드. 그 다음에 결국에 오른손잡이면 오른발 잡이일 확률도 높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뒤쪽에 어떤 발목, 무릎, 허리부터 해서 골반까지가 다 뒤쪽으로 힘을 쓰는 거거든요. 뒤쪽에 있는 곳으로. 결국에는 우타자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이쪽으로 쳐야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예. 왼손잡이는 이쪽으로 쳐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박용택 위원이 우투자타가 슬럼프 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서동욱 선수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세요? 공감하죠. 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우타석에 섰을 때 공이 저한테 이제 데드볼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잘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좌타석에 섰을 때는 이걸 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어색해서 네,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도 그 네, 연습 네, 안에 네, 어색한 네, 게 남아 네. 있어서 그런 한 번에 우타석에는 팍 피할 수 있는데 좌타석에서는 이게 뭘 좀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예시를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런 신경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용택 위원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좌타자가 이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오른쪽의 어떤 하체 부분들은 내가 그냥 잘 버텨주고 잘 어떤 기준만 대주면 돼요. 예, 뭐 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어떤 상체 쪽은 그냥 잘 리드만 해주면 됩니다.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별로. 예. 그래요? 근데 왼쪽은 모든 것들이 다 예민하게 정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줘야 되죠. 감각이 근데 많이 떨어지죠. 아, 많이 떨어진다. 김현수 선수가 미국에 이제 메이저리그 갔다가 이제 LG 트윈스로 왔어요.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야, 너 원래 왼손으로 하냐? 이랬더니 아니요 선배님, 저 왼손이 하도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맨날 뭐래도 하여튼 왼손으로 항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소 생활할 때 오른손이 원래 주손인데 네, 네. 뭐래도 왼손으로 더 네. 감각을 살리기 그런 위해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노력까지도 우투자타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게 이 우투자타 아까 김현수 얘기해 주셨고 뭐 최용호 선수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투자타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있군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럼 차라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손인 힘쓸 수 있는 손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앞으로 보면 어떻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인위적인 것보다는. 굳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더 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죠.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선수들은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부모님들께서도 네. 어쨌든 간에 야구에서는 왼손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이에게 아무래도 권유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도자들보다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더 많이 권유한다. 그게 보통 왼손이 유리하다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스타성이라고 봐야죠. 그냥 저 선수. 네, 아, 그렇죠. 저 선수. 내가 희망하는 선수 좋아하는 이정우, 선수. 강백호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영향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질문은 약간 이 우투자타와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저 김경서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작년부터 그 알루미늄 배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추어에서 굳이 나무 방망이를 쓸 필요가 있느냐. 힘이 아직 덜 성숙된 선수들이 굳이 나무 배트로 힘을 실지 못하고 갖다 맞히기만 하는 야구가 과연 맞느냐. 차라리 알루미늄 배트로 힘 실는 방망이를 힘 실는 타구를 날려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현장의 지도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게 아마 2004년도인가 아마 처음 시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나우 배트가요? 네, 네. 초창기 때는 저도 아마 야구인 한 사람으로서 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체력적인 부분도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반대 이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잘 적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적응하고 있다. 잘 적응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수들도 몸 힘을 기르고 요즘 보강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힘도 기르고
그리고 요즘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간 선수들이 지금 남앞에서 잘 적응해서 지금 가자마자 바로 시합되는 선수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만큼 선수들도 기술이 향상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투수죠. 타자들은 향상이 되지만 투수들이 혹사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루미늄 배트를 알루미늄 쓰면 배트를 투수를 쓰게 혹사를 당할 수 되면 있다. 예, 실적으로 힘들이 좋아진 반면에 타구에 대한 위험성 예, 그리고 투구수 현재 진행되는 일일 제한 투구수가 105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자가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네, 일들이 어려운 있습니다. 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좀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제 의도적인 우투자타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우타자를 더 많이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배트로 적응하는 것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주가 될 힘을 쓰는 그렇죠. 쪽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워낙 지금 뭐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아마 현장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뭐 지금도 뭐 찬반 서로 맞습니다. 이론들이 맞아요. 갈리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이제 서서히 좀 정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뭐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투자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우투자타의 어떤 KBO 리그 지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아니다. 패턴이 변할 것 같다. 세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감독님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통 평균 10%에서 20% 사이에서 계속 웃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 반대로 또 우타자들이 또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럼 지도자들이 또 왼손으로 바꿔놓겠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본인들이 원했다고 이제 좌타자 비율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왼손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수치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거 우타자가 늘어나면 또 좌타자 비율이 줄면은 또 좌타자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지금은 있으니까. 좌타자들이 대형 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추세죠. 서동욱 선수나 박영택 위원은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솔직히 좀 예상은 안 되고요. 그냥 원래대로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원래대로 이제 야구 잘해서.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선배로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네, 오른손 자리가 왼쪽으로 네, 바꾸는 그렇게 게. 바꿔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경기 하고 아마추어 야구 때 했던 거랑 그러니까 1년에 진짜 한 140경기 이상 그러니까 매일매일 컨디션을 조절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러는 거조차도 사실 많이 힘들고 실제로 우투자타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래서 어떤 이게 방망이 치는 거 이제 배팅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연습량도 많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더 받죠, 훨씬 더.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사실은 야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육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비중이 상관없게끔 그냥 활성화가 좀 되면 야구에 조금 발전이 좀 더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럼 뭐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뭐 자제분이나 혹은 뭐 주변 야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떤 게 나을까요? 아니요, 야구 시키지 마세요. 야구를 시키지 마라. 네, 저는 끝. 야구 시키지 말고. 우투자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랑 야구 너무 가까운 힘들어. 사람들은 그렇고요. 가깝지 않은 분들은 야구 많이 하셔야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지도자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야구를 아이들 시킬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이 보신다면은 이제는 우투자타 굳이 권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맞게 쉽게 야구하게 내버려 두세요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예. 서동욱 선수는 스위치 타 권유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권유까지는 아니고요. 예. 근데 훈련을 시킬 것 같아요. 훈련을 왜냐면 제가 한번 해볼 것 해보니까 같다. 이 반대 운동의 중요성을 좀 깨달아서 조금 스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좀 낮추더라도 운동은 반대적인 운동을 꼭 시킬 것 같아요. 반대 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훈련 삼아서라도 반대 훈련을 하고 훈련 삼아서 더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장 위험한 게 아까도 우리 앞전에 얘기 나왔지만은 부모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어떤 스타성에 쫓아다니지 말고 아이의 가장 맞는 그 맞아요. 위치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우한거포도 빨리 좀 나오긴 나와야겠네요.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겠네요. 예,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 배명이 누구 있나요? 예,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도 프로 간 선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 친구도 볼을 한 140 중반 이상 던지는 선수인데 우타자 대응이 없다 보니까 너 외야로서 천부적인 어깨를 갖고 있다, 강한 어깨를 갖고 있고 빠른 발을 갖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타자 희소성이 있으니 넌 타자를 계속 유지해라라고 해서 지금 또 하나에 가 있는 선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대형 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난 올림픽 때도 저희가 봤을 때 이 한국 야구가 몇 년째 좌타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야구로 보니까 일본 야구에 우한거포가 생각보다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네. 많아졌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KBO 리그도 그런 우한거포의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고. 곧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지도하는 그 선수 기대를 한번 네, 해볼게요. 그 외적인 선수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우투자타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이고 아주 폭넓게 좀 참견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 좀 오늘 어떠셨어요?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긴장도 했었는데요. 네네. 워낙 우리 박 의원이 또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 선수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서로 다 네네. 봤던 적이 사이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제자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방송 보고 있는 제자들 굉장히 많을 매번 것 같아요. 잔소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 어제도 잔소리를 했는데 네. 저는 원래 선수들한테 보통 일명 미팅이라고 하죠. 그런 거 우리 제일 싫어하잖아요. 30분 네. 이런 거. 저는 현장에서 즉시 뭐 짧은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 선수들뿐만 아니라 야구를 시작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 저도 고등학교를 맡고 있지만 시즌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제가 나이가 먹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이 좀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성 호르몬이 흐르겠지만 예. 그래서 고생한 선수들이 졸업하고 언제든지 모교를 찾아와서 그리고 또 야구의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고요. 우리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 감독님 코치님은 너희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승다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선욱 선수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좀 참견을 좀 하려고 왔는데 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진짜 어렵네요. 네, 몸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너무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거 어떻게 다 해내셨어요? 수명이 줄고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 우투자타. 본인 얘기였을 것 같아요. 오늘 네네네. 본인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맞아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느낀 예. 바가 워낙 많았었기 네네,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자기 얘기 많이 했고 또 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이게 오늘의 주제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우투자타도 사실은 아기 때 배트를 쥐어줘 보면 오른손잡인데 이쪽으로 계속 스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이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좌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야구 시작할 때. 네. 오늘 역시 세 분 좋은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투자타에 관한 모든 것 아주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참견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 배명고등학교 김경석 감독님 그리고 선호욱 선수 그리고 박용택 해설위원 오늘 세 분의 아주 좋은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하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찌 보면 우투자타야말로 적자 생존의 결과물이 아닐까, 변화의 선택의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세 분과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살아남기 위해서 수없이 방망이를 돌리면서 왼손잡이가 된 오른손잡이들의 노력에도 감탄을 하게 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